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얘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는 밥 먹는 얘기죠. 식사와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데 특히 불교와 밥 먹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해주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다. 그 말씀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쉽게 먹는 얘기. 근데 이게 뭐 점잖은 사람들은 안 한다지만 먹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먹는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몇 시간에 걸쳐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선 간단하게 얘기할 것은 먹는 방법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씹어 먹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는 걸 단식그래요. 이제 음식을 씹어 먹어서 이제 에너지화돼서 몸의 영양을 키우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힘을 만들어낸다. 그게 돼요. 그 다음에 촉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 냄새를 막는다. 그 냄새를 먹는 것만 촉식이 아니고, 왜 저기 연고 같은 거 바르잖아요. 이제 어디 아플 때 연고 바르면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먹는 방법에. 그 다음에 사식, 이제 의사식 그러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면서 시원한 냉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속도 시원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게살구 그러면 또 신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은 침이 입에서 나오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먼저 시간인가? 이제 시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조조가 이제 전쟁 중에 병사들이 갈증에 시달려가지고, 갈증이 많으면 목이 타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힘든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요 산을 넘어가면은 매실나무가 많으니까 그 매실을 시큰 먹게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달라 그러니까 매실 생각에 입에 침이 막 나와가지고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괜찮아졌다. 그냥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는 뭐든지 먹을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요건 조금 틀려요. 선식 그러면은 참선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공기 중에 물이 분명히 있죠. 그럼 공기 중에 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원소가 다 이제 공기 중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호흡을 제대로 해서 단전 호흡을 해서 공기를 이렇게 이제 몸 안에 빨아들여서 몸 안에 녹여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먹는 방법이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 사위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부잣집 장자가 먼저 이제 그러니까 바람은 교도가 있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있으니까 불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백 명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이제 초청해서 공양 대접을 하는 그런 풍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은 교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밥을 대접을 했어요. 수백 명을 대접을 했더니 처음부터 먹기 전부터 반찬을 그냥 잘 만들어져서 고맙다고 먹기 전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야. 맛있게 잘 가면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잘 먹었다고 그냥 대단한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그렇구나 참 고맙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비롯해서 부처님 제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공양 대접을 했는데, 덤덤히 잡숫기만 하고 갈 때 잘 먹었다, 무슨 맛있다, 무슨 이게 좋았다. 그렇잖아요. 뭐 음식이 있으면 좋은 음식은 좀 싱거웠다, 좀 짜다, 뭐 어떤 건 맛있다, 저게 더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 장자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람는 교도를 청해가지고 이번엔 반찬을 형편없이 아주 그냥 빈찬이 시원찮은 반찬들을 대접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이제 대접을 해 바람은 교도들이 보더니 이렇게 상을 훑어보더니 먹지도 않고 그냥 슬그머니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그거지. 그 다음에 불자들 똑같은 상황에서 불자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먼저 똑같이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덤덤하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스님 한 분한테. 사실은요, 제가 먼저 번에 경우를 비교해봐서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스님들은 아무 말씀 않고 반찬이 좋았던지 많았던지 이번에 적던지 맛이 없는 형편없는 거든지 아무 말씀 하시고 그냥
덤덤하게 잡수고 가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무슨 수행이 한 방편이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여쭤봐서 그랬더니 아, 스님 입은 아궁이나 똑같은 거라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아궁이 자체가 마른 나무, 더운 마른 나무, 뭐 장작이라든지 솔잎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저 불만 지펴주면은 그냥 불이 떼지듯이 그런 아궁이와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기운으로 밥을 먹는 거지. 맛으로 먹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맛만 차려다니며 먹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덤덤하게. 그게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맛을 찾아서 멀리까지 다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이제 그러면 집에서 먹는 밥을 맨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갔을 때 이제 문제도 있는데 식당에 갔을 때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제가 이제 체험한 얘기인데 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홍천에 저 가면 과선집이라고 그냥 꼭 할머니가 이렇게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막국수도 하고 두부도 해서 두부찌개도 하는데 아, 제가 가면 고맙다고 직접 만드신 두부도 이렇게 싸서 그냥 주스에 갖다 잡수라고 그러는데 하루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아우, 스님 제가 저기 막국수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비벼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더니 오더니 할머니가 이제 뭐 겨자도 넣고 설탕도 조금 넣고 식초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고 한참 비비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붙여 놨지 않냐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또 기름도 넣고 겨자도 넣고 설탕도 뭐 몇 스푼 넣고 자세히 써놨는데 아, 사람들이 그건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먹고 맛이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리 지르고 뭐 그리고 먹다 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장사를 하라고 그러는지. 아니, 그걸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든지 저거 해달라고 그러든지 저걸 보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 어떤 때 보면 그냥 속상해요.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주인한테 물어봐요.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설명이 있으면 보고 이제 잘 보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예절에 대한 손님으로서의 예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옛날 얘기, 이건 옛날 얘기인데, 국수 종류를 먹다가요, 이제 세 나라 사람들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 하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 환경이 깨끗이 못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겠죠. 환경이 깨끗이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본데, 이렇게 우동을 먹다가 그 파리가 하나,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파리를 이렇게 잡아 넣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먹으려고. 그래서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파리가, 이제 만약 이제 우동을 먹는데 파리가 있다 그러면은, 젓갈로 파리 이렇게 한쪽으로 제쳐놓으면서 거진 다 먹는데요. 먹고 나서 주인한테 소리 이제 파리 들었다고 어떨 거냐 소리 지르면 이제 새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그냥 파리를 젓갈로 자꾸 밀어놓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먹다 파리가 있으면 그 당시 바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파리 있다고 어떨 거냐 소리 막 지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예전에 넣는 것도 일부러 넣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잘못이지. 그건 이제 그런 민족성을 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 또 얘기를 비유해서 하더라고. 그럼 똑같은 음식에 이제 우동을 먹는데 파리가 하나 들어가 있었다.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을 살며시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 안 듣게 귓속말로 그런데요. 여기 음식에 파리가 들었다고 가져가라고. 그리고 다시 해오더니 뭐 그건 이제 그다음 조치는 주인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변 옆 테이블에서 먹는 사람에게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하는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 식당에서 이제 매식할 때 밥을 사 먹을 때 예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절을 지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먹는 게 하루 한 끼 무슨 잘못 먹다 해서 무슨 만수목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씩 신경을 쓰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씀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보세요. 참 이게 지금 자리를 찾다 보니까요. 중국의 초나라 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왕인데
이 사람이 생채를 좋아했대, 생채. 생채는 미나리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생채. 여름엔 생채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채를 좋아했는데 생채를 이제 해서 내와서 이제 신하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데 먹다 보니까 뭐 미나리 생채라든가 뭐 그런 뭐 미나리마다 다른 것도 들어갔겠죠. 거기에 거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한 잔 먹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되더란 거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불이불식간에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거머리가 들어갔다고 이제 이거를 임금 입장에서 입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하들도 많이 있으니까 음식 만드는 주방장은 뭐 엄한 벌을 받는데 잘못하면 사형에 처한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곤장을 맞는다든지 큰일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걸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자기가 말 한마디 삐끗하면은 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머리를 그냥 꿀고 생치 같이 음식과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났는데 이제 먹고 나니까 아무튼 찜찜하니까 뱃속에 이제 불불 끓는 것 같고 거머리가 뱃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제 이상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이 났다는 거예요.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밤새 고생하고 주치의를 불렀대요. 주치의를 불러가지고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제 생채를 먹다가 거기에 보니까 거물이 있는데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테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그냥 먹었는데 그 찜찜한 생각이 있어 이렇게 배가 불불 끓는 것 같고 설사나고 그냥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하는 얘기가 이게 유명한 말을 해요. 천도 하늘의 도리 그게 인광보죠. 인광보를 천도라고도 그래요. 이제 하늘의 뜻. 그 천도에는 친함이 없고 이제 뭐 매일 불러서 기도한다든지 임금이라서 뭐 하늘의 도리하고 친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대신 덕이 많은 사람에게는 덕이 그러니까 친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맨날 부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고 덕이 있는 자를 돕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 같잖아요. 하늘의 도리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친함이 없고 덕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하늘의 도리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임금 진찰을 해드리고 이제 보살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머리가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 관계를 해서 임금님께서 이제 그런 찜찜한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생채도 같이 먹었으니까 장 청소가 돼가지고 장이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래가지고 장 청소가 싹 되는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이 임금이 여기 이제 초나라 해왕에 57년 동안을 임금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잘 쓰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얘기를 이런 간단한 얘기에서 하면 나타나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파리가 있다는 거를 이제 근데 옛날 같으면은 또 파리에서는 그렇잖아요. 건져 내놓고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아까 프랑스 사람처럼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먹자고 소리 지르고 우리나라 사람 그냥 파리였다고 당장 가져가라 여러 사람 입맛 떨어지게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 사는 종합적인 도리가 행위의 종합적인 게 여기에 이제 섞여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밥 먹다도 또는 딸이 반찬을 했다든지 또는 이제 보살들이 부인들이 반찬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잘못했어도 그걸 야단치지 말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맛은 주관으로 자기 입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유별나게 또 따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면 또 연관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끔마다 저는 이제 중국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연관이 안 되니까 중국 사람 얘기를 끌어다가 말씀을 제 나라 왕궁에서 연회가 열렸다. 그럼 연회가 뭐예요? 이제 지금은 파티 할린 거지. 이제 무슨 좋은 일 있든지 해가지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이제 저녁에 아마 파티가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쭉 와서 이제 공커니 자커니 하는 술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한 신하가 대신이 술이 취하니까
거기서 잘못 실수할 게면 이제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아니 남이 주는 걸 안 받아 먹을 수 없게 받아 먹다 보니까 술이 취하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앉았으면 실수가 될 것도 같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술 먹던 술병을 들고 이제 비틀비틀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가 추운 아마 겨울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지기 병사가 아우 추워서 호도로 떨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신 한 분이 나오는데 술병을 들고 비틀비틀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저게 술병에 술이 있겠다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공손히 인사하고 여쭌 거예요. 날이 제가 밖에서 이제 보초를 쓰다 보니까 날이 추워가지고 고생이 참을 수 없게 추위가 심해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그 술이 남았으면 한 모금만 먹을 수 없겠습니까? 공손히 얘기했더니 대신이 술 챙김에 대신이 하는 얘기가 이게 어디다 대고 감히 술을 달라고 그러냐고 소리 지르고 그냥 야단치고 그냥 회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괘씸하실 수밖에 없죠. 그 한 모금만 주도 안에 자기는 술이 많이 차서 술 깨려고 나와 있는 입장인데 그러고 났는데 연회가 끝나고 새벽녘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새벽녘이 됐는데 임금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왕궁 그 건물 기둥에 한쪽에 물이 이렇게 끼얹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기둥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볼 때는 소변을 거기다 누가 방류라 그래 소변을 거기다 봐놨기 때문에 그 이제 추우니까 슬쩍 살얼음도 얼굴에서 이제 자국이 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초선하는 그 병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리 와봐라. 요 왕궁의 기둥에다가 누가 이 짓을 해놨노? 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니까 그 병사가 그랬어요. 잘은 모릅니다만은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암흑의 대신이 몇 시간 전에 아까 여기 밖에 나와 있었던 건 제가 틀림없이 봤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대신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병사가 또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안 줘가지고 술 한 번 주면 간단한 걸 술 한 번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왕궁에 임금이 계신 왕궁의 기둥에다가 소변을 봤다. 이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고사가 나와요. 중국 제 나라에서 있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가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술 안 먹으면 음식도 잘못 줬다고 해서 전쟁도 나는 것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식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시사스럽기도 하고 맨날 먹는 거지만 이게 참 사연이 참 많은 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래서 이제 불교와 먹는 식사와 관계가 있느냐? 그냥 불자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니요 좋은 불자들은 먹던 밥 다른 사람한테 내주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이제 탁발 나온 그 부처님 제자를 보면은 자기 먹으려고 했던 거를 전부 부처님 제자한테 내려서 쏟아주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먹던 밥도 내주는 그런 판국에 이렇게 음식 가지고 장난한다든지 음식 가지고 또 이렇게 인색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불자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때마침 먹는 얘기로 식사가 우리 일상생활 식사하고 불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고 개성을 읊조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미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벌, 나무 법, 나무 성 감사합니다.